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흔히 재테크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은 공격용 투자, 보험은 방어용 투자로 분류가 됩니다. 주식이나 채권은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이지만 보험은 갑작스런 사고 등의 이유로 지출이 많을 때 우리의 예산을 지켜줄 방어선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방어선을 무작위한 공격용으로 오용하는 경우가 바로 보험 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으로 사기를 쳐서 부당하게 돈을 벌어선 안 되겠죠. 하지만 매년 꾸준히 보험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자, 당국에서도 하반기 보험 사기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 내용 살펴봅니다. 자, 매년 가을에 열리죠.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양보다는 질을 선택했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자, 9월 30일부터 한 달 동안 종로구 아르코 예술극장,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열리는데요. 지난해보다는 연극 5편을 줄였습니다. 총 17편의 작품을 40회에 걸쳐 진행을 하는데 일단 개막작 우드커터 눈에 띕니다. 공연 시간이 4시간 30분이에요. 대작이고요. 파우스트, 유럽을 대표하는 연극인 중 하나인 토마스 판두르의 유작입니다. 폐막작이어서 더 관심을 끌고 있네요. 자, 9월의 절정을 서울국제공연예술제 공연으로 만끽해보는 건 어떨까요? 수도권 투데이 첫 곡은요. Earth, Wind and Fire의 September입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매년 보험 사기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수법도 점차 진화해서요. 단속도 힘들고 보험사도 갉아먹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유형은 어떤지, 대처법은 없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의 김동화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동화 팀장입니다. 예. 일단 그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갈수록 늘고 있다면서요? 네네. 네, 2015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전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6,459억 원이고요. 예. 적발 혐의자는 약 8만 3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예, 2013년에 저희가 5,190억 원, 2014년에 5,997억 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요. 예. 2001년 저희 금융감독원이 보험 사기 조사를 처음 실시한 이래로 현재까지 한 번도 이 적발 금액이 감소한 해는 없었습니다. 꾸준히 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경찰청에서도 하반기 보험 사기 특별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렇게 파악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가 그럼 심각한 수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이제 2009년에 보험 사기 조사와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요. 예. 철저한 공조하에 보험 사기 조사를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도 4월부터 입원급여금을 허위 과장 청구하는 사무장병원이나 또 실손의료보험을 허위 청구 유도하는 일반 병원들, 예. 그리고 차량 수리비를 허위 과장 청구하는 일부 정비업체 등에 대해서 특별 단속을 실시 중에 있고요. 예.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예. 서울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보험 사기자에게 누수되는 추정 누수보험금이 매년 무려 3조 4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국민 1인당 연평균 7만 원의 보험료가 누수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이게 보험금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3조 4천억 원이 보험금으로 부당하게 나갔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추정 금액입니다. 네. 예. 해당되는 추정 금액이요. 네. 그렇군요. 이 정도 지금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 정말 선량하게 보험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부당하게 좀 못 받게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누수보험금이 많게 되면 정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해야 될 사람들한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보험 사기가 앞서 세 가지 유형 말씀해 주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어떤 경우가 이 보험 사기다. 사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관행적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예. 이제 과거에는 이제 먹고 살기 어려워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본인의 신체 일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예. 가족을 살해하는 이런 잔인한 방법이 동원됐는데 그 최근에는 주로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어떤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해서 사전 이렇게 사고를 공모하고 예. 그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하는 이런 지능적이고 조직화되어가는 이런 범죄 추세입니다. 어허. 예를 들면 그 차량 블랙박스가 도입되기 전에는 그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이나 예.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그 일부러 백밀러에 손목을 살짝 붙인다거나 예. 차량 바퀴에 슬쩍 발을 집어넣어가지고 쓰러지는 소위 그 손목치기 또는 예. 발목치기 수법을 이용했는데 블랙박스 도입하면서 이제 이런 사기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해서 그 병원에서 그 미백이나 도수치료 등 미용이나 그 건강 목적으로 시술을 받고도 예. 실제 질병 치료 목적으로 시술 받은 것처럼 진단서라든가 이런 치료 내용들을 허위 기재해서 청구하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죠. 예. 이것은 이제 주로 그 병원 간호사나 그 사무장이 그 손님을 대상으로 치료비를 보험에서 받도록 해줄 테니 그 미백이나 도수치료 등을 하도록 자꾸 유인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경우는 사실 솔깃하거든요. 그 병원에 내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까 하다가 본인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약 적발이 되면은 그게 보험 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연루될 이거군요. 개연성이 높은 거죠. 네. 그럼 처벌도 많습니까? 그렇게 되면? 네, 뭐 그런 횟수가 너무 많아지면 예.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지금 뭐 집중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 과다하게 그 보험을 뭐 보장성 보험을 막 여러 개 들어놓고 일부러 막 사고를 내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액 그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예. 보장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저축성 보험보다는 보장성 보험을 여러 가지를 들어놓고 예. 그 일부러 어떤 재해사고라든가 교통사고를 유발해서 예.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는 아주 자주 있는 보험 사기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타겟으로 해서 고의로 들여받아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이거 교통법규 위반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보험금을 타내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교통사고 시에, 차량 사고 시에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 있는데, 주로 이렇게 자동차 사고 시에 살짝 이렇게 범퍼만 부딪혔는데도 차량 안에서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허리와 목을 잡고 나오면서, 그 보험 처리하지 말고, 합의금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요. 또 골목길에서 일방 통행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일부러 와가지고 이제 부딪혀서 이런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보험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결국 대처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사고 현장에서 그 고의 사고 등 보험 사기가 의심될 때는 이런 사람들의 요구에 바로 응하지 말고 일단 보험 처리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감독원 보험 사기 방지 센터 그 1332번으로 전화해서 신고하거나 그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일단 보험 처리를 해서 보험사 직원들이 나와서 현장 확인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금융감독원 1342번입니까? 1332번이요. 1332번. 네. 1332번. 네네. 이쪽으로 전화를 걸어서 지금 제가 뭔가 좀 뭐 사고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게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신고를 하라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그 의심되는 정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의심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 사기자는 일단은 그런 그 교통법규 위반, 그 일방통행이라든가 또 유턴이라든가 이런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요. 그리고 또 음주운전 차량, 또 무면허운전 차량,
이와 같이 운전할 수 없는 자가 운전을 하는 차량을 타겟으로 해서 네. 보험 사기,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면은 그 운전자는 법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예. 항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당황할 수밖에 없고 예. 이런 당황한 상황을 보험 사기자는 거꾸로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바로 합의하자 이렇게 하면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응하면은 그것도 처벌을 받습니까 나중에? 네, 뭐 할 수 없이 응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은 이제 보험 사기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분은 뭐 처벌받거나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이제 뭐 만약에 그 전에 범법 행위가 있거나 뭐 음주운전을 했거나 뭔가 위반한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될 것이고 보험 사기를 당한 거에 대해서는 뭐 별도의 어떤 피해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가해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거군요. 그 기관 등에서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그 포트홀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면은 이게 지자체에서 뭐 그냥 지원금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일부러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젠가 보도됐던 내용인데요. 예. 이제 도로상의 파인 부분들, 즉 포트홀이라고 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지나가면서 사고가 난 건데 사고가 나지도 그렇게 사고가 난 게 아닌데 예. 실제로는 이제 그런 사고로 인해서 그런 포트홀에 의해서 사고 난 것처럼 이제 신고를 하죠. 예. 그래서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서 이제 사고를 이제 일종의 조작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그 도로관리 부실에 대한 그 배상 책임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그걸 보험사에 청구를 해서 주기 때문에 실제로 지자체는 이렇게 손해 보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요?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다 지급되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게 철저하게 심사하지 않고 그냥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사기가 만연한 경우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 지자체 직원들이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이게 좀 잘못되게 보험금이 지급되면 안 된다. 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좀 더 의심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신고 들어왔을 때.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관에 속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1332번 말씀해 주셨는데 이쪽으로 전화를 하면은 그런 신고 외에도 뭐 자세한 어떤 그런 정황에 대한 상담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예. 이 건이 과연 보험 사기로 저희들이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판단을 어느 정도 해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신고 접수를 하도록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 보험 처리를 하면서 동시에 1332번 이렇게 금융감독원 같은 보험 사기 방지할 수 있는 센터에다가 전화를 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결정을 내려라. 당황하지 말라. 이런 주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의 김동하 팀장이었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도로, 스트레스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도로 위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충,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여러분 수도권 투데이에 다 풀어주세요.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택시기사 오충환입니다. 할머니나 아기 아들 아줌마들 이렇게 탔을 때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쪽 가서 먼저 태워요. 보통 택시들은 그렇게 안 태우거든요. 제가 처음 할 때는 그냥 지나가서 젊은 사람들 태워봤는데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먼저 태우고 나름대로 좀 뿌듯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잘했구나. 택시는 항상 입금하는 게 힘들고요. 하여간 열심히 해도 큰 돈벌이는 안 되니까 그게 가장 힘들죠. 5월 1일 날 한국하고 중국 축구대회가 상암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데 일단 중국 관광객이 많이 온다니까 그냥 하고요. 나는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명이라도 타겠죠. 우리한테는 무조건 유리하다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날씨 선선하면 좋습니다. 차에 앉아있으면 앞에는 조금 시원하지만 뒤에 등은 항상 땀이 나거든요. 아무리 에어컨이 나와도 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선선하니까 운행하기엔 좋죠. 택시를 타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택시는 빨리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안전하게 가는 게 첫 번째 목적인데 빨리 가려고 하면은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는 도로상에서는 안 되니까 일단 타는 손님들은 그 택시가 빨리 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어떤 그런 거 좀
바꿔줬으면 좋겠고요. 기본요금 손님 가는데 불편하고 미안해 하시는데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택시는 타면 아무데나 다 갈 수 있고 거리 짧게 간다고 미안해 하실 필요 없다.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오늘 그래도 운이 좋아서 벌써 입금은 다 끝냈습니다. 우리 아들이 8월 달에 취직해가지고 어제 첫 25일 봉급 타왔어요. 오늘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들이 맛있는 거 사준다 그랬으니까 3명이서 그냥 맛있는 거 먹어야죠. 앞으로 열심히 벌어서 개인 택시 하나 사는 게 제 소망입니다. 와, 정말 아드님 다 키우셨네요. 그리고 뭐 이게 행복이 아닐까요? 우리 오충환 택시기사님께서 참 듬직하실 것 같습니다. 아드님께서 이렇게 장성해서 돈도 벌어서 맛있는 것도 사오고. 그래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빨리 택시가 뭐 목적지까지 빨리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빨리 가는 게 주가 아니라 안전입니다. 안전하고 정확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게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기사님들을 좀 차근하거나 이런 어떤 손님들이 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한번 들으니까 또 생각하게 되네요. 기본요금 짧다고 해서 이게 기본요금밖에 안 나오는 거리라고 해서 뭔가 미안해하고 죄송스러워하는 손님들이 있다 하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요즘 이제 택시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높아심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참 그런 마음으로 모든 택시기사님들 열심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오충환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셨네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샵 0945번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물 준비해놨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1부 끝곡은 알켈리입니다. 러브레터. 2부에서 돌아오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자, 수도권 투데이 2부로 넘어왔고요. 맛있는 여행으로 이어갑니다.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 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네, 참 분위기를 이제 가을을 맞아서 살짝 더 맛있게 바꿔봤습니다. 자, 우리 웰빙 전문 기자 이현주 기자 어서 오세요. 웰빙 전문 기자인데 제가 3주째 목소리가 별로 이렇게 맑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번 올해 목감기가 독해요. 그리고 저도 제가 목감기랑 인후염이 갇혀와가지고 이게 쉽게 가시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낭낭한 목소리로 이렇게 아재방송 목소리 들려드리고 싶은데 낭낭한 목소리 도대체 무엇일까? 이게 한 3주째 궁금하시죠? 궁금한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목 상태가 좀 좋지 않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요. 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행지 어디입니까? 춘천 가는 기차는 나를 데리고 가네. 춘천입니다. 춘천이군요. 춘천. 네. 자, 춘천 좋죠. 춘천 하면 뭐 닭갈비가 떠오르는데 일단 먹는 얘기는 그렇죠. 뒤로 하고요. 다음에 할 거고요. 차차하고 일단 어디를 가보면 됩니까? 일단 제가 이번 주랑 다음 주 준비한 건 지방의 야시장이에요. 야시장. 그러니까 설을 앞두고 추석을 앞두고 나서는 약간 시장들이 좀 더 활기를 띠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시장 말고 약간 이제 날도 선선해지고 약간 가을밤의 풍경을 즐기기 좋은 네. 약간 야시장 나들이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춘천에 야시장이 있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7월에 춘천 소양 강변에 번개 야시장이 들어섰어요. 네. 그러니까 춘천의 가장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은 소양 강변인데 바로 이 소양 강변에 이 시장이 들어선 거예요. 네. 소양강 천여상 한 50m 거리에 위치한 시장인데요. 이 시종 원래 춘천에 주말이면 들어섰던 뚝방마켓과 더불어서 야시장이 전통시장이 결합되어 있는 야시장이어서 가시면 쇼핑할 거리도 먹을 거리도 심지어 볼 거리도 굉장히 많아서 네. 일석삼조의 즐거움이 있는 야시장입니다. 이거 기간이 좀 있나요? 뭐 시간도 좀 궁금하고요. 어떻습니까? 이 야시장은 매일 여는 건 아니고요. 네네. 매주 토요일 5시부터 11시에 열리고요. 그다음에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에는 특히나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더 풍성해진다고 해요. 많은 네. 이벤트가 있어서 요때 맞춰 가시면 더 재미난 야시장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주 토요일 5시부터 11시면은 그 저녁 5시입니까? 새벽입니까? 야시장이잖아요. 저녁 5시입니다. 그래요. 저녁 5시.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5시에는 갔더니 네네. 막 준비하시느라고 조금 분주하시더라고요. 그래요? 한 6시 무렵에 딱 가시면 약간
해가 지면서 강변에 해가 지면서 약간 아련한 하늘 사이로 전구 불빛이 딱 반기거든요. 그 사이로 들어가면 시장이 아주 크진 않아요. 한 170m 이어지는데 들어가면서도 맛있는 냄새와 아기자기한 플리마켓 그 상점들이 있어요. 그것들 쭉 돌아보면서 먹고 하나 사고 해도 주머니도 부담 없고 그다음에 걷는 길도 되게 즐거워서 요맘때 선선하니 참 나들이 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시장이니까 뭐 이제 장 보러 가는 개념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먹거리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먹거리도 구경하고. 근데 또 그 야시장들이 대부분 먹거리들이 많잖아요. 근데 먹거리만 있으면은 좀 아쉬울 것 같은데. 네. 먹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수제로 이렇게 뭐가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저도 몇 가지 사왔는데 제가 사왔던 거는 석고 방향제가 있더라고요. 다양한 모양으로 석고인데 이걸 놔두면 은은한 향이 나서 욕실이나 이렇게 침실에 두기 좋은 방향제도 있고 제가 또 하나 사온 건 고무신이에요. 고무신이요? 고무신을 수제로 다 아기자기하게 꾸몄는데 정말 제 친구랑 고무신의 변신은 무죄라고 고무신이 너무 예뻐서 제가 책장 한 켠에 장식을 해놨어요. 인테리어 소품으로? 네. 되게 알록달록 정말 예쁘게 잘 꾸며놨고요. 핸드메이드 모자나 신발 그리고 친구들끼리 나눠 낄 수 있는 아이한테 선물하기 좋은 약간 팔찌나 헤어핀 같은 것도 세상에 하나뿐인 직접 만든 것들을 팔기 때문에 가서 하나씩 이렇게 잇 아이템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쁘던가요? 제 스타일에는 딱 맞았어요. 그래요? 너무 화려하지 않고 심플하면서도 약간 제가 좋아하는 색감을 고를 수 있어서 좋고 또 전통 고추장 된장도 팔아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는 약간 맛보시고서 맛있는 고추장 된장 사다가 찌개 끓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춘천이니까 주변도 뭐 둘러볼 만한 데가 있겠어요? 여기가 좋은 게요. 야시장을 바로 벗어나면 벽화 마을이 조그맣게 이어져요. 근데 벽화가 예뻐서 일찍 가셔가지고 아이와 가족들과 함께 사진 찍기가 또 되게 좋고 얼마 전에 문을 열었죠. 7월 9일에 문을 연 소양강 스카이워크. 우리나라의 최장 길이래요. 그래서 전체 길이가 174m고요. 유리 구간만 156m예요. 그리고 물에서의 높이가 7.5m인데 가시면 이제 덧신을 주거든요. 그 바닥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물길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덧신을 신고 쭉 걷는데 저는 조금 늦게 가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약간 해질 무렵에 가셔가지고 그 노을빛을 따라서 이 스카이워크를 딱 걸으면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질녘에 가서 보시고서 야시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카이워크 이제 달인데 물 위를 바닥이 걷는 것 유리로 되어 있어서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걷습니다, 입장료가 무료예요. 그래요? 내년 1월까지 무료라고 하니까 그 전에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도 문을 닫을 때 8시까지인데 야시장을 추천하더라고요. 이제 뭐 춘천은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먹을거리에 대해서도 정보가 많을 텐데 짧게 어떤 거 추천하시겠습니까? 일단 시장에 들어가자마자 눈과 코와 귀를 자극하는 소리와 맛이 있어요. 춘천하면 닭갈비죠. 5,000원에 컵 닭갈비를 팔아요. 철판 위에 지글지글 닭고기를 볶아서 굵직한 면과 함께 컵에 파는데 모든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침 넘어가네요. 그리고 여기가 닭이 유명하다 보니까 닭갈비와 더불어서 14가지 양념을 넣어 튀긴 닭다리도 팔고요. 닭발볶음, 닭꼬치, 닭강정, 닭베비큐가 종류별로 다 있고 강원도에 약간 그 향토 음식의 올챙이 국수를 팔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옛날 제빙기로 이렇게 돌려서 만들어주는 팥빙수도 있고 춘천에서 되게 유명한 도너츠 집이 있대요. 도넛. 네, 그 집이 그분들이 토요일마다 나오셔가지고 정말 동글동글 튀겨내는데 꽈배기가 갓 튀겨낸 꽈배기 도너츠가 500원밖에 하지 않아요. 500원이요? 네. 잔치국수 뭐 묵사발 같은 건 3,000원씩이어서 돈 10,000원이면 정말 배가 터지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 춘천에서 닭과 그리고 도넛과 팥빙수와 여러 가지 향연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행지 춘천이었고요. 자, 또 이 추석을 앞두고 참 재밌는 곳 소개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주 기자였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9월에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정아입니다. 중국어가 점점 능통해지는 우리 정병진 아나운서죠. 반갑습니다. 능통해져야 되는데 통통해지고 있어요. 천고마비의 계절이 오고 설마요. 있어요. 자, 어제 배웠던 표현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거였잖아요. 네. 우선 짜이지엔 할 때 짜이를 이렇게 해서 짜이 슈어 이비엔. 그렇죠. 이비엔을 꼭 붙인다면서요? 네, 요 이비엔은 습관적으로 중국인들이 한번 뭐뭐 해주세요 이럴 때 꼭 붙이거든요. 짜이 슈어 재차 말하다. 짜이 슈어 이비엔. 네, 재차 한 번 더 말해주세요. 짜이 슈어 이비엔. 좋아요. 잘하셨어요. 짜이 슈어 이비엔. 네.
자, 그리고 9월이니까 뭔가 좀 기분이 좀 새로워요. 네, 날씨는 아직 조금 덥지만 네. 달력상의 구를 보니까 이제 진짜 가을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싶은 게 이제 여러 가지 느낌이 있지만 일단 선생님 의상이 가을 의상이에요, 지금. 네. 벌써부터. 네. 자, 벌써부터. 자, 근데 드디어 마침내 가을이 왔다. 어떤 시원해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드디어 마침내는 중국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우리가 바라던 일을 이루게 되었을 때 네네. 이 드디어 마침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란 뜻도 있는 드디어 마침내의 뜻의 쫑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쫑위, 정위, 쫑위. 정위. 네, 마침내란 마침내. 뜻이에요. 네. 드디어. 요게 마침내. 그렇죠. 마칠 종자인데 네. 최종할 때 그 종자기도 해요. 그래서 최종. 쫑위라고 정위, 발음을 하고요. 정위. 네, 보통은 쫑위 뒤에는 긍정적인 표현이 주로 오거든요. 그래서 네. 드디어 왔어라고 할 때는 쫑위 라일러, 정위, 라일러. 쫑위 라일러. 정위, 라일러. 네. 드디어 왔어. 그렇죠. 월급이. 하지만 바로 나가요. 정위. 라일러. 네. 이게 이제 최종할 때 종자다. 그렇죠. 우리가 왜 쫑파티 이렇게 은어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냥 그것도 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쫑 마침내 쫑, 네. 마지막 맞아요. 파티 이러니까 음. 자 쫑위 네. 이게 드디어 마침내 마침내. 이런 표현이라는 거 그리고 다시 정리할 수 쫑위 있겠고요. 뒤에는 긍정적인 표현이 온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긍정적인 표현이 온다. 네. 쫑위 라일러 네,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라는 왔구나. 표현이죠. 쫑위 라일러 라일러. 이것까지 외우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쫑위 라일러 네 월급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쉽겠죠? 네, 다음 네. 이 시간에 만나요. 再见. 자, 쫑위 라일러. 네. 0351번님, 드디어 9월입니다. 2016년 이제 4개월밖에 안 남네요. 아,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2016년도 다 갔습니다. 여러분과 참 재밌게 이 중국어도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렇죠? 다 함께 중국어 샵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계속 참여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운수대통 만사용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같은 번호로 열려 있습니다. 아, 앞서서 춘천 이야기 쭉 했더니 청취자 여러분들 참 춘천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좀 더 이 분위기 이어가겠습니다. 불독맨션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춘천 가는 기차.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자, 출입처 오늘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청 출입하는 신웅진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하철 출입구 10m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게끔 돼 있죠. 이게 넉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쳤는데 오늘부터는 걸리면 과태료 나온다면서요? 네, 실제 단속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넉 달 동안 지하철 출입구 10m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홍보해 왔는데요. 오늘부터 시청과 구청 공무원들이 지하철역 출입구 근처에서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이 지하철역 출입구 10m 거리에 이 바닥에 잘 보면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는데요. 이 흡연자들은 이 선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지하철 관련해서 서울 지하철 9호선 소식이 있어요. 이쪽은 특히나 더 이제 출퇴근 시간이 너무나 복잡해서 지옥철로 불리기도 하는데 추가 급행 열차가 투입됐다면서요? 네,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9호선 구간 중에서도 이 혼잡도가 높은 곳이 가양역에서 신논현역 사이인데요. 이 역 사이만 이 셔틀 방식으로 오가는 급행 열차가 처음 투입됐습니다. 또 신규 전동차 4편성, 그러니까 승객이 탈 수 있는 칸으로는 16칸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추가 투입 전과 후를 비교해 보니까 이 가양에서 염창 사이 혼잡도가 평균 230%에서 200%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네. 연말과 내년 초에도 이 전동차가 추가로 투입되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지옥철을 벗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반가운 소식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가 이 대학교 방학 기간에 대학생 인턴을 고용했는데 인턴들에게 행정 업무를 공무원들하고 같이 시키고서는 뭐 임금은 절반만 줬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나머지 급여의 절반은 대학교가 내게 만든 것인데요. 네. 이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된 서울시 대학생 인턴은 올 여름에 10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8주, 그러니까 2달 동안 서울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하고 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인 226만 원을 받았는데요. 서울시가 이 급여의 절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를 대학교들이 내게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급여 절반을 부담해서 학교 한 곳당 1,000만 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일부 학교 관계자들은 이 서울시가 먼저 얼마를 부담할 수 있는지 물어봐 와서 이 부담을 느꼈다고 털어놨는데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일부 대학은 자기가 내야 할 급여를 또 다시 학생에게 미루기도 했습니다. 이 인턴십을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해 준다면서 수업료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25만 5천 원을 받은 겁니다. 참고로 그렇군요. 경기도나 대구 같은 다른 지자체들은 대학생 인턴을 쓰면서 모든 급여를 자체 부담해 왔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이런 가운데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셜미디어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정치인으로 또 여겨지고 있는데 뭐 SNS 팔로워가 200만 명 넘었다면서요? 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206만 1,1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트위터에서 153만여 명이 박 시장을 팔로잉해서 가장 많았고요. 페이스북이 38만여 명이 그 다음이었고 카카오 스토리 12만여 명, 인스타그램 13,800명 등의 수준이었습니다. 예. 이 박 시장은 그간 이 희로애락을 나눠주신 소셜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면서 200만 명을 넘어 서울 시민 모두와 연결돼 이야기를 듣고 싶은 꿈을 꾼다고 말했습니다. 예. 서울시는 이 국내 정치인 행정가를 통틀어서 200만 팔로워의 돌파는 박 시장이 최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오늘 그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YTN 신웅진 기자였습니다. 자, 롯데그룹 수사가 이제 오너 일가 소환까지 이르렀습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검찰 출석했습니다. 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는 묵묵부답 기자들의 질문에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룹의 횡령과 또 경영 비리에 관여했는지 이런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또 10시에 이어지는 YTN 뉴스 저희가 YTN 라디오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파수 고정하시면 자세한 내용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콜드플레이고요. In My Place 듣도록 하죠.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